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2일 월요일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장이 끝나서 이번 시간에는 4장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4장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 아이솔레이트하다고 할까? 조금 이렇게 독립적인 어떤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단원인데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맨 마지막 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의 내용들은 어떤 특별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뒷부분에서 뭔가 연관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절에서는 마지막 절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막 증명을 열심히 한다던가 그러지 않을 거고, 이제 그런 증명들을 이제 우리가 진도도 조금 급하니까요. 근데 그런 증명들을 숙제로 내줄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사실은 이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숙제로 내주지는 않지만 교재에 있는 증명들을 읽어보라고 공고하는 그런 증명들이 나올 텐데 그런 증명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예전에 3장을 할 때 역행렬이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2x2짜리에 대한 정리를 봤는데 A가 이렇게 생겼으면 A 인버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BC분의 1에 D하고 A는 자리를 바꾸고 B하고 C는 마이너스를 붙인 이런 것이 A 인버스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2 곱하기 2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큰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역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을 파티션드 매트릭스를 구성한다던가 사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공부를 할 지금부터 들어갈 4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역행렬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역행렬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처음 해보는 이유는 뭐예요? 제일 처음은 그 행렬이 스퀘어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역행렬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고 역행렬이 존재하면 이렇게 시스템 오브 리니어이케이션이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행렬을 봤을 때 사이즈가 n by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라면 우리가 한 번쯤 A 인버스를 계산해 보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보이는 것이 n by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라 그래서 그게 다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리듀스드 에슐렘 폼까지 가져가면 n by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가 행이 n개가 아니라 더 많이 줄어들어서 스퀘어 매트릭스의 스퀘어리티가 깨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존재를 하죠.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역행렬이 존재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리듀스드 에슐렘 폼으로 가는 과정에 n by 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의 행이 줄어드는 그런 이유 때문에 혹은 이제 한 열이 다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역행렬이 만약에 여기에서 AD- BC가 얘가 만약 이꼴 제로라면 우리가 이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디터미넌트 혹은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게 사실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행렬을 다 공부를 하고 들어온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한다던가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요즘 이게 좀 설명을 하게 되죠. 어쨌든 우리는 행렬 매트릭스 A가 있었을 때 이 A의 역행렬이 이렇게 생겼다면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주된 원인은 AD-BC가 이꼴 제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디터미넌트라고 부르고요. 다른 표기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행렬 A는 A, B, C, D 이렇게 꺽쇠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얘는 행렬 A의 디터미넌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의 정의는 AD-BC 이런 것이 이제 얘의 정의겠죠. 근데 AD-BC는요. 얘를 보면은 A 곱하기 D를 하고 빼기 B 곱하기 C를 한 거예요. 즉 A11, A12, A21, A22로 보면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한 애들을 빼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얘는 마치 뭐 3x 더하기 2y는 뭐 7, x 더하기 뭐 4y는 뭐 6 이런 거 같은 거죠. 그죠? 얘를 풀면 일일이 풀면 어떻게 생겼냐면 x는 AD-BC분의 du-dv 이렇게 생겼고요. y는 AD-BC분의 AV-CU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 행렬에 여기에 이제 식을 표현을 하면 UV는 A, B, C, D, X, Y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AX 이꼴 B 이렇게 생긴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답을 한번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답이 AD-BC니까 ABCD의 디터미넌트.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x의 위는 사실은 이 자리는 누구 자리냐면은 x에 붙은 개수들의 자리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면 y에 붙은 개수의 자리잖아요. 근데 A, B, C, D에서 x에 붙은 개수 자리에 이 상수항 UV를 이렇게 집어넣고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UD 빼기 BV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Y라는 A의 답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AD-BC니까 ABCD의 디터미넌트예요. 그런데 그 위에 분자는 누구냐면요. Y의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 Y의 자리에 상수 UV를 집어넣은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AU 빼기 CV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행렬의 어떤 역행렬을 생각을 할 때도 이 판별식이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의 행렬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의 식의 답을 계산할 때도 판별식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떤 행렬이냐면 2 곱하기 2짜리 행렬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 곱하기 3짜리 행렬은 어떻게 판별식을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3 곱하기 3짜리 판별식은 이것은 일종의 데피니션으로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이 3 곱하기 3짜리는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얘가 디터미넌트예요. 일종의 디터미넌트죠. 그런데 이 3 곱하기 3짜리 행렬은 원래 이렇게 생긴 행렬일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생긴 행렬일 거란 말이에요. 얘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봤더니 이제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모양이 굉장히 불규칙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양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지금 얘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거거든요. 얘를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고 얘는 사실 불규칙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얘가 첫 번째 컬럼, 얘가 두 번째 컬럼, 얘가 세 번째 컬럼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컬럼을 기준으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그대로 왼쪽에 써줘요. 오른쪽에 써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다시 첫 번째 컬럼,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컬럼 이렇게 써주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좀 전에 2x2짜리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애를 이렇게 곱한 데서 빼준 거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하고 A11, 22, 33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1, 2, 2, 3, 3, 1 여기 있죠. 1, 2, 2, 3, 3, 1 여기 있죠. 이렇게 곱하고 1, 3, 2, 1, 3, 2 1, 3, 2, 1, 3, 2 이렇게 곱하죠. 그 다음에 아까도 이렇게 곱한 거에서는 플러스 이렇게 곱한 거는 마이너스였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곱한 거 1, 3, 2, 2, 3, 1이죠. 그래서 1, 3, 2, 2, 3, 1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곱한 거 1, 1, 2, 3, 3이죠. 1, 1 여기 있네요. 1, 1, 2, 3, 3, 2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이렇게 곱하면 1, 2, 2, 1, 3, 3이죠. 1, 2, 2, 1, 3, 3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3 곱하기 3짜리 스퀘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예요. 여기에서 이제 잠깐 주의사항을 말해주면 2 곱하기 2짜리
행렬의 디터미넌트하고 3 곱하기 3짜리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4 곱하기 4, 5 곱하기 5 이상에서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오로지 2 곱하기 2와 3 곱하기 3에서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이 3 곱하기 3짜리 스퀘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거는 우리한테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중요한 힌트를 줘요. 한편 이 행렬식들을 보면 좀 복잡해 보이죠. 그죠? 일단 먼저 행렬식을 계산을 해볼까요?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볼까요?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1 곱하기 4 이래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1, 2, 3행에다가 1, 2, 3행에다가 1행을 다시 여기 쓰고 2행을 다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45 이렇게 곱하고 또 이렇게 곱하고 이걸 더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걸 빼주면 이제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뭘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면은요. 일반적인 스퀘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복잡한 계산, 복잡하다기보다는 계산의 양은 많은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는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건 이제 절이 됨에 따라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를 이제 우리 상황을 잘 살펴보면 어쨌거나 이 디터미넌트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곱셈들의 집합이잖아요. 어떤 곱셈들을 더하고 어떤 곱셈들을 빼준 거잖아요. 자, 이런 어떤 곱셈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엘리먼트리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무대기 요 곱셈들을 우리가 엘리먼트리 프로덕트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엘리먼트리 프로덕트를 잘 보면은요. 자, 1, 2, 3, 3이 어디 있나 볼까요? 1, 1, 2, 3, 3 여기 있죠. 요거 1, 2, 2, 3, 3, 1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 2, 2, 3, 1, 2, 2, 3, 3일이 어디 있냐면은 3일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 3, 2, 1, 3, 2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한 번만 더 보죠. 그래서 1, 3, 2, 1, 3, 2 이렇게 보면은 얘 지금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볼까요? 모든 행에서 한 번씩만 뽑았고요. 파랑, 빨강, 분홍, 그 다음에 분홍, 파랑, 빨강, 뭐 빨강, 분홍, 파랑 이러니까 모든 행에서도 한 번만 뽑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열에서 봐도 겹치지 않아요. 지금 그죠? 빼기 한번 볼까요?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빼기를 보면 빼기는 1, 3, 2, 3, 1이잖아요. 그래서 1, 3, 2, 3, 1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1, 2, 2, 1, 3, 3이잖아요. 1, 2, 2, 1, 3, 3은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얘를 한번 볼까요? 1, 1, 2, 3, 3이죠. 1, 1, 2, 3, 3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갈색, 빨강, 초록이 행에서도 한 번씩만 나오고요. 열에서도 한 번씩만 나와요. 이 뜻은 뭐냐면 이 곱하기 이런 곱하기 한 무더기들을 우리가 엘리먼트리 프로덕트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 엘리먼트리 프로덕트는 누구로 이루어진 프로덕트들이냐면 누구들의 곱이냐면 각각의 로우와 그죠? 각각의 컬럼에서 정확하게 딱 한 번씩만 엘리먼트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곱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총 무더기가 6무더기인데 세 무더기는 세 엘리먼트리 프로덕트는 플러스고요. 3개의 엘리먼트리 프로덕트는 또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엘리먼트리 프로덕트라고 부르고요. 이 엘리먼트리 프로덕트의 성질들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호가 없는 엘리먼트리 프로덕트들은 그냥 엘리먼트리 프로덕트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제 부호는 어떤 애들은 플러스고요. 어떤 애들은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으니까 부호가 붙은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인드 엘리먼트리 프로덕트라고 이렇게 부를게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2 경우를 한번 보면 A11, A22 빼기 A12, A21 이러니까 이게 AIJ는요. 얘가 A 행에서 나온 거고 J는 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행에서 나온 애들만 살펴보면요. 1, 2
그 다음에 여기서도 1, 2 이렇게 생겼죠. 자, 우리 3 곱하기 3짜리를 한번 보면은요. 3 곱하기 3짜리 엘리먼트리 프로덕트는 얘 이 앞에 i들만 보면 1, 2, 3, 또 1, 2, 3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요? 그 다음에 또 1, 2, 3, 그 다음에 또 1, 2, 3, 또 1, 2, 3, 1, 2, 3 이렇게 생겼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AIJ의 I 부분은 1, 2, 3이 지금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1, 2, 3이 어떻게 돌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3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얘네를 이제 그 줄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조합이 아니고 순열이 되는 거죠. 퍼뮤테이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IJ의 I가 로우 자리고 J가 컬럼 자리라고 한다면 로우 자리는 1, 2, 3이 규칙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전에 퍼뮤테이션 얘기는 컬럼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헷갈렸어요. 그 중간에 그거 할 수 없어. 중간에 지금 저기 편집을 할 수 없어. 조 교수님이 편집해 준다 했는데 제가 일 너무 많이 시키는 것처럼 느껴져서 편집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뭐 편집해 준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됐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편집 없이 생생하게. 자, 그래서 1, 2, 3, 1, 2, 3, 1, 2, 3이 이게 뭐 줄을 섰어. 그냥 저스트 1, 2, 3이지. 그지? 좀 전에 설명을 잘못했어요. 딴 생각하다가. 자, 그래서 로우 자리는 그냥 1, 2, 3이 그냥 1, 2, 3, 1, 2, 3, 1, 2, 3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컬럼 자리를 한번 보면은요. 컬럼 자리는 1, 2, 3, 2, 3, 1, 3, 1, 2, 3, 2, 1, 2, 1, 3, 뭐 1, 3, 2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1, 2, 3을 줄을 세우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컬럼 자리는 막 섞여 있지만 규칙이 있는데 어떤 규칙이냐면 1, 2, 3이 줄 서 있는 규칙이지. 그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순열 조합 중에서 순열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규칙은 뭐에 상관이 있는 규칙이냐면 부호에 상관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플러스이고 어떤 애들은 마이너스이냐 하면은 우리가 행은 AIJ는 지금 A에 I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1, 그 다음에 누구 A에 2 누구 그 다음에 A에 3 누구 이러니까 행 자리는 1, 2, 3이 그냥 규칙적으로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J 자리는 누구냐면은 1, 2, 3으로 이루어진 애들이 순열 조합 중에서 순열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 2, 3이 가능한 순열들을 우리 한번 보죠.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애들 중에서 누구는 플러스이고 누구는 마이너스냐면은요. 내추럴 오더로 돌아가는 최소의 어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내추럴 오더가 자연 순서잖아요. 자연 순서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 교환수를 계산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개도 안 어렵고요. 1, 2, 3, 뭐 1, 3, 2, 2, 1, 3 이런 애들의 내추럴 오더가 뭐예요? 1, 2, 3이지, 그지? 자, 그러면 1, 2, 3은 1, 2, 3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몇 번이나 바꿔야 돼요? 0번 바꾸는 거죠. 근데 132는 어때요? 132는 우리가 3하고 2만 한 번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 2, 3이 되죠. 근데 213은 어때요? 213도 1하고 2가 한 번만 바꾸면 되니까 내추럴 오더로 돌아가는 최소의 교환수가 1이잖아요. 근데 2, 3, 1을 한번 볼까요? 일단 1하고 2를 바꿔. 그러면 1, 3, 2가 되잖아요. 다시 2하고 3을 바꿔서 1, 2, 3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추럴 오더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2번은 교환이 돼야 돼. 3, 1, 2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3하고 1하고 바꿔도 1, 3, 2가 되고요. 3하고 2를 다시 바꿔야 1, 2,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추럴 오더로 돌아가는 최소의 필요수가 2예요. 3, 1, 2 같은 경우에는 1하고 3만 한 번만 바꾸면 1, 2, 3이 되니까 1인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 이 상황을 보면 자, 여기에서 상황을 보면 1, 2, 3은 플러스예요. 1, 2, 3은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1, 2, 2, 3, 3, 1이니까 2, 3, 1은 플러스예요. 2, 3, 1은 플러스예요. 자, 그 다음에
13, 21, 3이니까 3, 2, 3, 1, 2잖아요. 그래서 3, 1, 2는 또 플러스예요. 열의 그러니까 IJ 중에 제2번째 자리에 있는 애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짝수죠. 그래서 순열을 이제 자연 오더로, 내추럴 오더로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의 교환수가 짝수면 플러스예요. 다 플러스죠. 근데 그 아래를 한번 볼까요? 그 아래는 IJ 중에 J가 3, 2, 1이잖아요. 3, 2, 1은 한 번이죠. 그 다음에 얘는 J가 2, 1, 3이잖아요. 2, 1, 3또 한 번이죠. 그 다음에 1, 3, 2잖아요. 1, 3, 2도 한 번이죠. 그래서 내추럴 오더로 돌아가는 최소한의 교환수가 홀수야.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전부 마이너스 값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3 곱하기 3짜리 행렬에 3 곱하기 3짜리 행렬에 지금 우리 이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디터미넌트를 전부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으면 4 곱하기 4, 5 곱하기 5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n 곱하기 n인 경우에는 디터미넌트는 일단 엘리먼트리 프로덕트를 다 정확하게 한 개씩 만드는 거지. 정확하게 한 개씩 만들어서 엘리먼트리 프로덕트라는 어떤 그 곱셈들의 뭉치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곱셈들의 뭉치는 1부터 n까지니까 A1, 뭐 A2 쭉 가서 AN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2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n은 누구냐면은 1부터 n까지의 퍼뮤테이션, 순열이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가능한 순열들이 전부 들어가고 걔네들이 엘리먼트리 프로덕트일 텐데 걔네들의 엘리먼트리 프로덕트의 사인은 그러니까 부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추럴 오더로 돌아가는 그런 그 교환의 숫자가 짝수이면 플러스 홀수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풀 수 있기는 풀 수 있었어. 근데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디터미넌트 계산이 사실은 너무너무 일이 많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 거예요. 왜냐면 1에서부터 예를 들어 10이야. 그러면은 1에서부터 10을 3, 2, 5, 6, 7, 8 뭐 90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내추럴 오더로 돌아가는 그 숫자를 찾는 것만 해도 일일 거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우리 먼저 이제 디파인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은 반드시 스퀘어 매트릭스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퀘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라는 것은 우리가 디터미넌트 오브 A라고 이렇게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디파인 하기는 모든 엘리먼트리 프로덕트들의 사인이 붙은 모든 사인드 엘리먼트리 프로덕트들을 다 더하면 디터미넌트라고 정말 무책임하고도 왜냐면 계산이 뭐 굉장히 많으니까 복잡하니까 정말 무책임하고도 정말 간단하게 정의를 했죠. 그러면은 이 정의에 의한 식을 다시 한번 볼까요? 행렬 A의 디터미넌트는 이렇게도 쓰고요. 또 이렇게도 쓰는데 사실은 A11부터 ANN까지 있는 스퀘어 매트릭스라면 이렇게 이제 쓰고요. 이런 모든 엘리먼트리 프로덕트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사인은 결정을 하고 좀 전에 가르쳐준 방법대로 결정을 하고 그걸 다 더하면 디터미넌트 오브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인드 엘리먼트리 프로덕트의 개수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1에서부터 n까지를 줄을 세워야 되잖아. 퍼뮤테이션이잖아. 1에서부터 n까지를 줄을 세우는 방법의 가지수는 n 팩토리얼이니까 n 곱하기 n 마이너스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 곱하기 10짜리 행렬에 사인드 엘리먼트리 프로덕트는 10 팩토리얼이야. 10 팩토리얼이 몇 개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정말 일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배운 대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방법들 옆으로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은 2 곱하기 2, 3 곱하기 3 여기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기는 아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걔를 찾기 전에 일단 몇 가지 정리를 한번 볼게요. 이제 두 번째 정리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행렬이 시작을 스퀘어 매트릭스
매트릭스로부터 시작을 했어. 근데 리듀스드 로 에슐렌 폼까지 갈 때 한 행이나 혹은 한 컬럼이 행으로 하죠. 한 행이 전부 0이에요. 그러면은 시작은 n개의 언론과 n개의 이퀘이션으로 시작을 했지만 한 행이 전부 없어진다는 거는 저기 이퀘이션 중에 한 개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한편 한 개의 컬럼이 다 없어진다는 것은 미지수 앞에 붙은 개수가 한 개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행이나 한 개의 열이 없어진다는 뜻은 그게 뭐냐면 스퀘어리티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퀘어 행렬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시작은 스퀘어 매트릭스처럼 했지만 한 행이나 한 열이 전부 0이면은 사실은 스퀘어리티가 본질적으로는 깨진 것이어서 디터미넌트는 즉 행렬식은 0, 즉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정리는 뭐냐면은요.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거라서 별표 치고요. 증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 챕터 4에서는 마지막 절에서 조금 증명을 하고 앞부분에서는 대부분 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합니다. 혹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바라면서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혹은 하는 방법을 익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정리는 뭐냐면은요. 이게 진짜 좋아요. 행렬 A가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면 디터미넌트는 봐봐. 너네가 봐봐서 그렇지 너무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게 복잡하지? 그런데 행렬 A가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면 디터미넌트는 즉 행렬식은 메인 다이아고널에 있는 엔트리들만 전부 곱하면 된대요. 이게 웬 기쁨이에요. 자, 얘 한번 볼까요? 얘는 윗삼각행렬이잖아요. 그러면 이 디터미넌트는 저 어려운 거, 저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얘를 A라 하면 얘의 디터미넌트는 그냥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해서 마이너스 30이래요. 얘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지만 4 곱하기 4니까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크다고 치고 이렇게 된 아랫삼각행렬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아랫삼각행렬의 디터미넌트도 주대각만 다 곱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 스페셜 폼 공부할 때 그 스페셜 폼 그 절은 이름을 스페셜 폼이라고 보다는 우리가 사랑한 행렬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행렬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제 좀 좋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는 행렬 A가 있었을 때 행렬 A에서 마이너 혹은 코팩터라는 걸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와 코팩터는 마이너는 그런데 이제 코팩터를 구하려면 마이너를 알아야 되니까 어쨌든 코팩터는 좀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하고 코팩터라는 거를 공부를 할 건데 얘는 이 데피니션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춤추는 걸 글로 배웠어요. 이런 거 같은 거지. 그래서 이거를 글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글을 한번 보기는 봅시다. 스퀘어 매트릭스 A에서 어떤 AIJ 라는 엔트리의 마이너라는 것은 이제 i행과 mij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i행과 j열을 없애가지고 얻은 그런 그 매트릭스가 있을 텐데 그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마이너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 마이너에다가 마이너스 1에 i 더하기 j 승을 해가지고 어떤 사인을 준 그 부호를 준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코팩터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글로 보면 이렇게 별공인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도 적어놨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글로 보면 별거인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그러니까 M11 그러니까 1행 1열의 마이너를 구하라 그래. 그러면 1행 1열이 누구예요? 얘가 1행 1열 아니야 지금 그지? 그러니까 1행을 없애고 1열을 없애고 나머지 A의 디터미넌트를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8, 40 빼기 64, 24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코팩터라는 건 뭐냐면 1행 1열에 대한 코팩터니까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1이어서 우리는 플러스가 돼서 그냥 1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팩터를 만들려면
만들려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각 자리에 i 더하기 j의 합이 중요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자리는 1행 1열이잖아. 그러면 양수지. 얘는 1행 2열이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는 3이니까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은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해보나 안 해보나 뿔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리는 2행 1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맞뿔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뿔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팩터의 어떤 부호들은 그냥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애들이 우리가 이제 코팩터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팩터 익스펜션이라는 거를 좀 해볼게요. 코팩터 익스펜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야. 진짜 쉬운 건데 그냥 얘만 잘 따라오면 돼요. 아까 봤던 그 디터민 3 곱하기 3짜리의 디터미넌트에서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아, 지금 보니까 복잡은 한데 규칙이 다 보이죠. 근데 이 규칙대로 하면 3 곱하기 3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뭐 100번 양보해서 5 곱하기 5까지도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상은 너무너무 코팩터 너무너무 그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이 엘리먼트리 프로덕트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방법대로 한다는 건 참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디터미넌트 3 곱하기 3짜리 디터미넌트에다가 그냥 A11이 있는 애들만 모아봅시다.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A21이 있는 애들만 모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A31이 있는 애만 모아봅시다. 그러면 이 뜻은요. 얘가 지금 1행 1열 2행 1열, 3행 1열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코팩터 익스펜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얘를 보면은 자, 우리 얘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애는 A11, A12, A13, 그다음 A21, A22, A23, 그다음에 A31, A32, A33 이렇게 생긴 애인데 이 중에서 11을 기준으로 11을 기준으로 233, 233이가 누구냐면 이것의 마이너예요. 233 빼기 233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1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이 1을 기준으로 자, 이 1이 어디 있어? 이 1이 여기 있죠. 그럼 이 1 밑에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거는 누구냐면 이 1이니까 2행 1열을 빼고 나머지 애들은 1, 2, 1, 3, 3, 2, 3, 3이잖아요. 그래서 1, 3, 3, 2, 그 다음에 1, 2, 3, 3 이렇게 계산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좀 바뀐 상태죠. 하는 김에 3, 1만 또 해봅시다. 3, 1이 어디에 있냐면 3, 1이 여기 있잖아요. 3, 1을 기준으로 우리가 마이너를 계산해보면 마이너를 구해보면 얘잖아요. 근데 여기서 1, 2 빼기 1, 2 곱하기 2, 3 빼기 1, 3 곱하기 2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요거는 지금 우리가 마이너 말고 코팩터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였어야 했는데 거기다 다시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는 사실은 1, 1, 2, 1, 3, 1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1, 1의 1의 코팩터, 2, 1 곱하기 2, 1의 코팩터, 3, 1 곱하기 3, 1의 코팩터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1, 1이 어디 있냐면은요. 1행 1열. 그 다음에 2, 1이 어디 있냐면 1행 2열. 2행 1열. 그 다음에 3, 1이 어디 있냐면은 3행 1열. 그래서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열의 첫 번째 컴포넌트 걔의 코팩터. 첫 번째 열의 두 번째 컴포넌트 걔의 코팩터, 세 번째 열의 세 번째 컴포넌트 걔의 코팩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열이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어느 열이나 마찬가지고요. 더 놀라운 것은 어느 행이나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과 열을 어떻게 잡아도 기준만 잘 잡으면 우리가 코팩터 익스펜션을 통해서 뭘 계산할 수 있냐면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디터미넌트랑 너무 계산이 어려운데 이렇게 계산하면 그나마 계산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식을 나는 다 외워버리겠어. 이런 거는 굉장히 어리석죠. 그래서 우리 그냥 식으로 보면 돼요. 예로 보면 돼요. 자, 예를 보면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컬럼을 기준으로 잡겠어. 이러면 자, 1 곱하기 얘의 코팩터 이제 디터미넌트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컬럼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딱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4 곱하기 얘의 코팩터. 그럼 2, 3 마이너스 8, 9 이렇게 생겼죠. 근데 마이너가 아니고 코팩터잖아. 그러니까 뿔맛뿔 이렇게 생겼고 맛뿔마 이렇게 생겼고 뿔맛뿔 이렇게 되는 게 마이너스 자리니까 마이너스가 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컬럼에 대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7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또 저기 코팩터를 구하면 얘는 플러스 자리니까 2, 3, 5, 6의 디터미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1 곱하기 얘의 디터미넌트. 이건 금방 계산하죠. 9, 5, 45 빼기니까 더하기고 6, 8, 48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얘를 다 계산하고 또 얘를 계산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아까 계산한 디터미넌트하고 사실은 같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해주는 거는 어떤 컬럼이라도 어떤 로우라도 다 잡아서 똑같이 일관성 있게 그 컬럼만을 혹은 일관성 있게 그 로우만을 해서 코팩터 익스펜션을 해주면 된다 했으니까 얘는 첫 번째 컬럼에 대한 거니까 두 번째 컬럼에 대해서도 해보죠. 두 번째 컬럼이 누구냐면 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보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자리니까 마이너스가 미리 가서 붙고요. 여기는 플러스니까 저스트 플러스고요. 여기 마이너스 자리니까 마이너스가 미리 가서 붙었어요. 코팩터 익스펜션 할 때. 자, 2를 기준으로 해서 2의 마이너들, 코팩터들, 마이너스 4, 7, 6, 9.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냥 지울까요? 그 다음에 5를 기준으로 해서 얘의 코팩터들 1379. 그래서 1379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얘의 코팩터들. 마이너스는 미리 자리를 잡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 3,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금방 계산이 되잖아요. 어떻게 계산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9 빼기 7, 3, 21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계산이 되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디터미넌트라는 거는 사실은 정의대로 엘리먼트리 프로덕트들의 한 세트로 계산하면은 너무너무 계산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코팩터 익스펜션을 하면 웬만하면 굉장히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기가 쉽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정리는 뭐냐면은요. n 곱하기 n짜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들은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해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로우를 기준으로 해도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행렬이 있어. 이렇게 생긴 행렬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로우나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어요? 0이 많은 애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컬럼을 기준으로 하면 0이 3개죠. 혹은 이 로우를 얘는 이제 2개죠. 그래서 얘도 2개, 뭐 얘네들도 2개, 얘네들도 2개, 얘네들도 2개 이렇게 생겼으니까 다 됐고 세 번째 컬럼을 기준으로 익스펜션 하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0 곱하기 코팩터 그 다음에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렇게 자리만 잡아요. 자, 그래서 0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또 0 곱하기 코팩터 또 0 곱하기 코팩터 아무 의미가 없고요. 4에 대해서만 그것을 코팩터를 해주면 되는데 이 4에 대해서는 자리가 마이너스 자리니까 마이너스 4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4를 기준으로 한 코팩터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빼기 이거 해주니까 20, 30
86, 그 다음에 530만 살아남은 이런 애들이죠. 자, 이런 애들을 여기에서도 3 곱하기 3이니까 또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누구를 기준으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게 낫겠어요?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4는 있고요. 자, 얘 뿔, 맞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은 미리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6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 3행 2열을 뺀 2, 3, 5, 3이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되니까 3, 2, 6 빼기 5, 3, 15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1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디터미넌트라는 것은 행렬이 스퀘어 매트릭스로부터 했다 하더라도 그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이고,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어서 사람들은 그게 역행 막 하다가 예를 들어 500 500짜리 행렬인데 걔를 파티션드 매트릭스로 막 그 역행렬을 계산을 하다가 중간에 한 500 500 중간에 한 498바이 뭐 498 이 정도까지 계산을 했는데 걔가 한 행이 다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는데, 디터미넌트는 그 디터미넌트 자체가 너무 계산이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로 하려면 너무 계산이 어렵지는 않으나 많아.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거는 이제 포기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지금 배운 것처럼 코팩트 익스펜션으로 계산하면 훨씬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디터미넌트는 몇 가지의 중요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의 중요한 성질을 이용을 하면 더욱더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기가 쉬워요. 자, 얘 한번 볼까요? 이제 그래서 4.2절로 넘어갑니다. 4.2절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자, A, B, C, D의 디터미넌트는 AD-B잖아요. 근데 이 A, B, C, D의 트랜스포즈는 누구냐면 A, C, BD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여전히 AD 빼기 BC가 되는 거죠. 즉 행렬 A의 디터미넌트하고 행렬 A의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정리인데요. 요 정리를 사실은 같이 증명을 한번 해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실은 이 수업 시간에 이 절을 다 끝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증명을 하지 않으나, 그리고 이제 시험에도 내지는 않을 거예요. 이 증명은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한 증명은 시험 범위지만 제가 안 한 증명은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험에 내지는 않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자, 행렬 A가 스퀘어 매트릭스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행렬 A에다가 모두에다가 다 한 게 아니고요. 행렬 A에 한 행이나 혹은 한 열에 여기 한글 있네. 행렬의 n/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행렬 A에 한 행이나 한 행이나 한 열에 상수 K를 곱해서 얻은 행렬을 B라고 하면은요. B의 디터미넌트하고 A의 디터미넌트는 K배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행렬 A하고 행렬 B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냐면 행을 서로 한번 교환한 것만큼 차이가 있다 치면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만큼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 정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두 행을 서로 바꾼다나 혹은 한 행에 K배를 한다. 이거보다는 한 행에 K배를 곱해서 다른 행에 더한다는 것이 메인 다이아고날 아래를 계산하거나 위를 계산할 때 얘네들을 없애주는 방법이잖아요. 자, 그런 한 행에 K배를 곱해서 다른 행에 더했다 이렇게 해서 얻은 행렬을 우리가 B라고 한다면은요, 행렬 A와 행렬 B의 디터미넌트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를 증명을 좀 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뭐 증명이 사실 연습 문제도 있기도 있어요. 제가 그 숙제로 낼까도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이제 성질이 있고, 이 성질을 막 우리가 증명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니까 가져다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잘 가져다 쓰자는 의미에서 한국말로 또 이렇게 적어놨으니 요거는 이제 꼭 여러분들이 잘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제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행렬 A가
이렇게 생겼는데 B라는 애는 한 행에만 K배를 했어. 그러면 얘의 디터미넌트는 행렬 A의 디터미넌트에 K배한 거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차이는 1행과 2행을 서로 바꾼 것만큼 차이가 있어. 그러면은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배만큼 차이가 있어요. A하고 B의 차이는 뭐냐면은요. A의 첫 번째 행에 첫 번째 행에다가 누구를 더했냐면은 두 번째 행에다가 K배를 곱한 애를 더했잖아요. 그래도 B의 디터미넌트하고 A의 디터미넌트는 같아요. 누가 제일 중요한 정리냐면 얘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제일 중요한 정리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리를 한번 볼게요. 행렬 A가 n×n짜리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만약에 스퀘어야,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행렬 A의 한 행이나 두 행이나 또는 두 열이 같아. 이 뜻은 본질적으로 행렬 A는 스퀘어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꼴 제로예요. 디터미넌트 이꼴 제로예요. 그 다음에 행렬 A의 두 행이나 두 열이 서로 비례해. 그러니까 그러면은 비례하면은 1행에다가 2배 곱하면 2행하고 똑같고 그러면 걔도 본질적으로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례해도 이꼴 제로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1번, 2번은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10번은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행렬 A의 K배를 했어. 그 뜻은 행렬 A의 K배를 하면 모든 엔트리에 다 K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 한 행에만 K배를 하면 어떻게 돼? K배, 디터미넌트가 K만큼 차이가 나잖아. 근데 행렬 A의 K배를 했다는 거는 모든 행에다가 말하자면 다 K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K의 N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K의 N승 곱하기 디터미넌트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지금 세 번째 이 정리가 중요하다는 거는요. 요 정리를 가지고 행렬 A의 한 행의 다른 열의 이제 상수배를 곱해가지고 더한 거랑 디터미넌트가 같다고 한다면은 어떤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0이 많으면 좋으니까 0을 자꾸 만들어줘 가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줘도 사실은 디터미넌트가 같겠구나. 이런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이 행렬 A는 너무 복잡하게 생겼고 4 곱하기 4여서 엘리먼트리 프로덕트들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너무 길고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은요. 얘를 코팩트 익스펜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자꾸 0을 만드는 거지. 자꾸 0을 만들어서 이제 0이 되게 많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 3행하고 1행을 이제 서로 바꿔서 마이너스를 했어. 그래서 그 1행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배에서 없애주고 또 마이너스 2배에서 없애주고 또 마이너스 3배에서 예를 들어 없애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계속 없애주면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0이 많은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얘가 마이너스 자리니까 마이너스의 얘의 코팩터를 가지고 또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얘도 여전히 첫 번째 행을 가지고 두 번째 행을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을 가지고 세 번째 행을 없애서 0을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코팩트 익스펜션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는데 코팩트 익스펜션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엄청 디터미넌트 계산이 쉬웠잖아요. 근데 2차로 이 내용을 한 번 더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코팩트 익스펜션을 가지고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기가 쉬워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으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과정이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행렬을 한번 볼게요. 행렬이 A 0, 1, 5 막 이렇게 생겼어요. 3,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겼어요. 얘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봐요.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는데
좀 밑을 0으로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러려니까 지금 리딩 원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서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매만큼 디터미넌트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행에 보니까 되게 3이 많이 곱해져 있어. 다 3이 곱해져 있어. 그래서 3을 그냥 또 앞으로 뽑아냈어요. 됐죠? 자, 이제 여기도 있지만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하려니 얘가 또 거슬리네요. 그래서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서 세 번째 행에다 더하겠어요. 그런 행동을 하면 디터미넌트가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서 세 번째 행에다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드디어 우리는 콤팩트 익스펜션을 하면은 굉장히 편한 상태로 됐지만 그마저도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하는 김에 또 해.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0을 곱해서 세 번째 행에다가 없애주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모양이 결국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근데 이 모양은 윗삼각형렬이거든. 윗삼각형렬인데 거슬리는 애가 있어. 누가 거슬리냐면은 마이너스 55가 거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5를 앞으로 뽑아내주고 그 다음에 1로 다 만들어주면 저기 누구죠? 그 메인 다이아고날, 삼각형렬의 메인 다이아고날이 바로 디터미넌트가 있으니까 1만 계산해주면 돼요. 자, 아니면 한편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있고 얘만 해도 삼각형렬이니까 윗삼각형렬이니까 이것을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55 이렇게 계산하면은 디터미넌트가 계산이 되는 거죠.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제가 하도 자꾸 오바를 이렇게 시간이 너무 넘쳐버려가지고 그래서 타이머를 했어요. 근데 타이머를 했는데 나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10분 더 할 걸. 10분 더 하면은 이거 끝낼 수 있거든. 근데 너무 1시간씩 우리 조교 선생 우리 방 조교 선생님 그러시던데 너무 제가 수업을 길게 한다는 원성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50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모른 척 할 건데 그랬어. 왜냐면 그냥 지금 끝낼 건데 그랬어. 그냥 모른 척하고 지금 끝낼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요일 수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